대한민국 32강 반대편 대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멕시코에게 너무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조별리그 2위가 거의 확실해지면서 상대가 캐나다, 스위스 중 한 팀이 될 것이 확실해졌고 B조는 2차전까지 캐나다와 스위스가 나란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카타르를 6대0으로 대파하면서 조너선 데이빗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스위스도 보스니아를 4대1로 꺾으면서 승점을 챙겼습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B조 3차전 맞대결은 6월 24일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32강 상대가 갈리는 만큼 아직 치러지지 않은 이 한 경기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편 대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반대편 대진은 F조 네덜란드, 재팬, 스웨덴, 튀니지 중에 1위 팀 대 C조 브라질, 모로코, 터키, 파라과이 중에 2위 팀이 맞붙게 되는 구조였는데요. C조는 이미 경기가 치러지면서 대한민국 쪽에 있게 될 팀이 모로코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로코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는데 모로코의 승리는 전형적인 선수비우 역습 전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중원에서 블록을 단단히 세우고 스코틀랜드의 빌드업을 차단한 뒤에 측면 공간을 역습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단 한 골만으로도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점유율 싸움 대신에 효율을 택한 경기 운영이었고 카타르 월드컵 4강 때처럼 끈끈함으로 승부를 가져가는 모로코 특유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브라질은 IT를 상대로 3대0으로 대승, 여유로운 승리였습니다. 브라질의 승리는 압도적인 개인기량 차이를 바탕으로 한 여유로운 승리였다고 봐야죠. 굳이 무리하게 공격을 퍼붓지 않고도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냈고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팀이 약팀을 상대할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효율적 승리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와 브라질이 이미 맞붙으면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브라질과 모로코는 승점이 같기 때문에 결국 조별리그 전체 득점에서 실점을 뺀 골 득실차로 1위와 2위가 갈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조 2위로 F조 1위와 맞붙게 될 것이라는 게 정배인데 그럼 F조 1위는 어느 팀이 될 것인가도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간절한 바람은 F조 1위가 최소 네덜란드가 되는 걸 바라지 않고 최상은 분명 속상함도 있지만 일본이 1위가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는 한국이 32강을 통과한다는 가정이죠. 일본은 전력이 좋다고 평가받으면서도 8년 동안을 한 감독이 이끌면서 조직력 자체가 월드컵 최상급인 건 맞는데 32강에서 브라질 아니면 모로코를 만나게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할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일본이 무조건 무너질 거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지 않죠. 32강 정도에서는 브라질이 이제 네이마르까지 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나마 일본이 모로코와 붙는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일본이 F조 1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일본의 전술 자체가 모로코를 넘는 게 가장 어려운 일본은 빠른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로 유럽 팀들을 상대해온 전형인데 모로코는 오히려 그 압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단한 수비 블록과 피지컬을 앞세운 역습으로 정반대 색깔의 축구를 합니다. 일본이 강점으로 삼는 빌드업 차단과 점유율 싸움이 모로코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일본이 유럽을 상대로 8승 2무였기 때문에 유럽을 상대할 방법만 모색했다면 하필 32강에 유럽팀도 못 만납니다. F조 입장에서 브라질, 모로코 중 어느 팀을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계산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고 최선만 다하고 싶겠죠. 이런 상황에서 먼저 네덜란드 대 스웨덴의 2차전 경기가 새벽 2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장소는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이었고 FIFA 랭킹은 네덜란드가 8위, 스웨덴이 23위로 네덜란드가 우위였습니다. 스웨덴이 튀니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보니까 이거 2파전이 아니라 3파전이 되는 거 아닌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덜란드가 만약에 스웨덴에게도 고전한다면 정말 3파전이 맞는 거고 그 반대라면 네덜란드가 1위로 오지 않길 바라게 될 수밖에 없죠. 네덜란드는 반다이크, 반더벤, 더용, 데파이, 학포 등
유럽 빅리그 핵심 선수들이 대거 주전으로 나섰고, 스웨덴은 이삭과 요케레스 투톱 조합을 앞세워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토트넘의 반도벤 대 베리발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력 차이가 라인업 명성보다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 새벽 경기가 예상보다 완전 당황스럽게 이어졌고, 오히려 괜히 봤나 싶을 정도로 네덜란드 공포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체급 차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경기는 시작부터 일방적이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스웨덴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선제골이 터졌고, 이후로도 네덜란드는 빠른 측면 전개와 정확한 크로스로 스웨덴 수비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스웨덴의 측면이 그렇게까지 약한 건지 분석해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덜란드가 완전 스웨덴 측면을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낮고 빠른 크로스는 수비 라인에서 차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스웨덴 수비가 더 의심이 가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스웨덴도 이삭과 요케레스를 앞세워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반다이크가 중심을 잡은 네덜란드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에만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학포가 골을 폭발시키면서 정말 끝내버렸습니다. 후반에는 네덜란드가 체력 안배를 하면서도 추가골을 더 만들어내면서 5대1이라는 스코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삭의 날카로운 슈팅들이 있긴 했지만 다 막혔고, 스웨덴이 튀니지전에서 보여줬던 활약은 이날 전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네덜란드의 완성도 높은 조직력과 개인 기량 차이만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일본을 상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일본의 무승부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이미 일본과 비겼기 때문에 이들의 조순위 싸움은 골득 실차가 되는 거고, 그럼 F조 1위는 네덜란드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네덜란드가 튀니지에게 비겨요. 참. 대한민국은 98년 정말 잊고 싶은 치욕의 과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설을 월드컵 도중에 경질시켜버리게 만든 그 경기. 네덜란드에게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당시의 수준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감독이 이 방송을 통해서 비기려는 작전이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대패로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었고, 축구협회는 국민들 눈치 보다가 차범근 감독을 경질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우리가 득점을 하지 할 정도로 무서운 수비 라인입니다. 거기다 공격진은 빠르기까지 한데, 특히 사이드를 한국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감도 안 옵니다. 일본은 네덜란드를 상대할 때 커트한 다음 유기적인 플레이로 그래도 시간 끌기가 가능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었는데, 한국은 죄송합니다. 쫄았습니다. 우선 아직 만나는 게 확정도 아니고, 그래도 한국이 16강에서 비벼보려면 모로코를 믿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럼 F조는 스웨덴, 일본의 싸움이 가장 재밌겠네요. 힌트를 드리자면 어차피 F조 입장에서는 조 3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스위스, 멕시코거든요. 한국 8강 길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